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해요.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그냥 분위기는 뭐 전부 저런 분위기죠. 그 저 멘트에 이제 호응하는 분위기 그래요? 거고요. 저는 이제 현장 다녀왔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대한민국에? 좀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3건 지금 뭐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무너졌다, 그리고 뭐 이런 실제로 얘기죠? 뭐 네. 언론에 대해서도 뭐 실제로는 뭐 네. 예. 뭐 언론 왜요? 어떻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 궁금해서 아니,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게 너무 품격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당해서요. 정말 부대변인급이나 부대변 여기 계시구나. 지금 나를 하실 만한 급이나 할 만한. 저는 아니, 수석 최고다 보니까 이거 최고님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9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앞두고 뉴욕을 가죠. 기조연설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 또 가기 전에 언론과 인터뷰들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좀 다뤄볼 만한 것들이 좀 있어서 잠시 후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북한의 김정은은 또 진짜 참 못됐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좀 잘 해주는데 우리랑은 뭐 상종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했습니다. 뭐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다, 뭐 기형체다, 뭐 이런 또 막말 우리한테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랑은 또 좋은 추억 있다고 대화 열어두고 우리랑은 또 대화도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분들이 나오셨네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리고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조용술입니다. 네, 인증 받으셨고요. 인증 대변인. 네, 인증 받았습니다. 인증 받았습니다. 인증 붙이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다 인증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증 못 받은 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못 받았잖아요. 그 분들 다. 누구요?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친한계 패널들이요? 김종현.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공식 대변인인데요. 뭐 그러니까.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당정식 못 대변인입니다. 받았잖아. 네. 그 인증 말씀하셨구나. 저는 임명장 받았냐는. 아니. 예, 임명장 받았습니다. 네, 인증제, 패널 인증제. 네네. 예. 자,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님이 전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뉴욕 갑니다. 뉴욕. 네, 뉴욕으로 네. 취임 첫 유엔 총회 참석차 네. 오늘 뉴욕으로 출국을 해서 다자회에 대한 실질적인 데뷔전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23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24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네.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한국 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하고 네.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인터뷰들을 한 두 군데랑 하신 것 같고 그다음 페이북에 올린 글도 좀 있는데 네. 여기에 조금 여야 또 논란이 될 만한 이슈들이 좀 있죠. 네, 강한 말을 하고 갔는데요. 원래 네. 이제 그 순방 가기 전에 외신들과 인터뷰를 한두 건씩은 다 대통령이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로이터하고 BBC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3,500억 불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눈탱이 치려고 하는 요 3,500억 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통화 수합 없이 3,500억 불을 진짜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IMF 때랑 같은 상황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면 우리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뭐 거의 대부분이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직접 했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인했으면 난 탄핵당했을 거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도 대통령이 했었는데 그 맥락으로 그 한미 관계에서 관세 협상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외국군이 없이 자주 국방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인 사고다. 네. 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또 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핵 동결 합의를 하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3,500억 불은 그쵸. 이거 뭐 그대로 주면 당연히 이제 IMF급 그렇죠. 네, 큰 일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앞에 이제 조건 붙였잖아요. 통화 수합 없이 하면 이제 IMF라는 건데 근데 이게 약간 좀 걱정되는 건 통화 수합을 해주면 그러면 그 돈을 줄 수 있다는 걸로 혹시 해석되는 건 아닐까. 통화 수합이 있어도 어쨌든 그거는 통화 수합 해도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통화 수업 그 안 해줄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말씀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근데 이제 저희 같이 당에 계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한테 또 얘기하고 지적할 수가 있지만 네. 또 대통령의 말은 그 나름대로 바로 어떤 실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조건부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뭐 국민 여러분도 이제 뭐 거의 다 알 겁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야 한국 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차라리 관세 보전 17조 주고 말지 480조 이게 뭐 웬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아니 그 참 진짜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대응할 만한 상황이 난감하잖아요.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정부가 아주 위험에 처해 있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까지 자꾸 공격하니까 더 국내 정치에서까지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 좀 힘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은 비판하는 공격의 대상은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유정 대변인 왜 협상 잘 됐다고 뻥쳤냐. 사실상 그거 한 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협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라고 대안을 같이 세워야 될 마당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능력이 없다거나 우리 외교부가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뒤통수를 맞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 무슨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또 그런 지렛대 차원에서 강한 이런 말씀들도 쏟아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협상 끝나지 않았다. 네. 저는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어느 것보다 무거운 거잖아요. 첫 번째가 빌미인 것 같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트럼프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때 숙청이라는 단어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산적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걸 들고 나오자마자 이제 외교 이후에 나왔던 게 그 미국에 한국이 대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인하고 여부에 떠나서 어찌되었든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건 기본적인 방증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된 거라고 봅니다. 그 3,500억이라는 돈은 아까 이제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걸 진짜 곡간을 다 털어주면 바로 IMF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IMF 터질 때 거의 외환보유고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 신용도라던가 이제 국가의 그런 체력들이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런 경제 규모하고 비교했었을 때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낮은데 경제 규모를 비교했었을 때도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대통령이 나가면서도 이걸 또 통화수합부까지 운운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전제 조건으로 다는 것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오히려 저는 약화시킨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논평이 나갔었습니다. 논평이 나가고 호소했던 게 아니 지금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지금 우리가 협상력에 있어서 밀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보다 관세 문제에서 앞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야 간의 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 지금도 갈라치기하고 싸우고 계속 때리고 이래버리니 야당으로서는 국내 정치 문제가 계속 그렇게 궁지를 몰리니까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그 야당과의 그러한 대연정 체제를 갖춰서 지금
무역 협상, 관세 협상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TF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여당이 생각이 지금 야당을 많이 때려요. 많이 때리죠. 어떤 거죠? 불필요하게 이제 법사위 네. 문제에 있어서도 아. 큰 문제를 만들어서 갈등을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이제 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연일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뭐 거친 언행들을 막 쏟아내면서 아니 지금 협상을 하고 힘을 합쳐야 될 당한테 해산하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어떻게 협조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네. 어떻게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대통령이 지금 나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미국과의 협상을 잘 해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그걸 말씀대로 그걸 다 들어주면은 이걸 나라 팔아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좀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지 않냐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협상력을 좀 가져오려는 그런 의도로 좀 보입니다. 저는 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국익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앞서서 우리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강유정 대변인. 예, 네. 그 협상이 잘 됐다라고 뻥쳤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야당 입장에서요. 야당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야당도 돕고 싶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미국이 야 이거 너무 무리한 이야기야.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럼 여야가 하나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지 않냐. 사실은 이 부분은요. 여당보다 야당의 역할이 더 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은 정부와 좀 가깝다 보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그럼 야당이 나서서 야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건 받아줄 수 없다. 이런 거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야당한테는 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갔다 와서 잘했는 줄 알았어요. 정청래 당대표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급 협상이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야당한테 도움을 청하면은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그랬는데 이걸 뭘 어떻게 도와드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야당 같은 데서 이게 무슨 협상 결과냐 이렇게 열심히 반대를 또 해줘야 그걸 그럼요. 갖고 아니, 이게 나중에 협상할 때 더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통령이 가서 그러는 거죠. 네. 아니 지금 한국 상황을 봐라. 야당이랑 국민들이 난리 났다. 나도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이 그건데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존망의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대로 그냥 협상이 되면 이제 여기에 국가가 이제 생존하는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는 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 한 번이라도 여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정부 기구의 그런 TF 구성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지 좀 묻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우리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야당의 역할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야당이 힘을 합쳐서 때려주면 여당의 협상력이 오히려 높아진데 여당 혼자서 그걸 안고 가니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야당한테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때려버리고 궁지에 몰고 내부 정치를 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좀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리고 근데 잠시나마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협상하는 게 올바른 혹은 뭐 정답이다라고 할 만한 거는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야당이 내놓기 조금 어렵긴 해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선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반대를 세게 해주는 게 저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이 내놓는 거는 거의 뭐 우리나라 IMF 맞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사실 야당이 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차피 방향은 이제 정해진 거고. 그럼요. 그러면은 네. 야당이 그렇게 때리면 여당에서 야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럼 요 정도 절충안 정도 어때?라고 내놓고 그걸 정부가 가서 협상안으로 내놓고 이게 가야 되는데 지금 네. 이 역할이 잘 안 맞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근데 요 앞에 네. 계시는 이 두 분의 어떤 충정 어린 그런 말만 그대로 그 정당에서 해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근데 요청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 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갔는데 잠자리가 어쨌네 누가 마중을 나왔네 그렇게 홀대 논란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 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홀대 받았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그러면 홀대를 한 이 트럼프의 무례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너희들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말하면 되냐라고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잠자리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처했으니까 어떻게 머리 맞대고 같이 논의합시다라고 진정 어린 어떤 대화를 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상당히 일관성 있게 했어야지. 그때 당시는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공격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같이 야당에게 손을 벌려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인데 당시에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또 그때 어땠어요? 트럼프가 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SNS 올리니까 그때 뭐라 했어요? 뭐 야당을 탄압하고 교회를 수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난리 난 거라고 호들갑 떨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 만약에 그러면 교회 그 압수수색 안 하고 그랬다고 하면 트럼프는 다른 걸 빌미로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지렛대를 삼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미국 대통령이 쪼르르 가가지고 일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네 갈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런 말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민생협의체를 통해서 여야 원내대표라도 좀 저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선 민주당이 좀 톤다운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거는 가기 전부터 그건 해야 되는 건데 가고 난 다음에 너희가 우리 때렸잖아. 가기 전에 도와달라고 해야지 가고 나서 뭐 때리니까는 왜 안 도와줘? 그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로 그 적어도 야당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야당도 이제 외교 채널이라는 게 있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까지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외교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 가릴 거 없이 모든 외교 채널을 다 네. 동원해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기업들의 그러한 국익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출국과 관련된 여러 뉴스들 한번 좀 모아봤고요. 네. 특검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요. 체포 당시에 체포를 방해하려고 네네. 했었다. 이걸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26일 금요일에 첫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을 앞두고 나 보석 좀 해주겠니?라고 이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석해달래요?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구속 기소한 사건은 이 형사 35부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재판부군요. 네, 그 다른 재판부에다가 네. 이제 보석 신청을 한 상태고 그렇다면 아마 신문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외환 혐의도 지금 이제 수사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제 네. 그 평양 무인기 드론 띄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 외환 혐의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정점인 윤석열 피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하겠다. 24일에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아마 이제 외환 혐의로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추가로 구속 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외환 혐의도 상당히 많이 이제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게 그래요? 특검의 입장입니다. 사실 외환 같은 경우에 진짜 물론 이제 내란 관련된 것도 혐의가 인정되면 뭐 거의 최고형이지만 외환도 그보다 더 이상이지 결코 못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다른 것, 그러니까 이번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나쁜데 더 나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외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 그게 불법적인 내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진짜 나쁜 놈 중에 왕 나쁜 놈이다. 진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네. 본인들 그 내란 그거 하자고 국가를 정말 전쟁 상황으로 끌고 가게 만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증거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무인기 보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군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정찰하기 위해서 다 보내고 내려오고 합니다. 서로 간에.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좀 찾아주세요라고 대놓고 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무인기를 보낼 때 전기 모터 달린 걸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왜? 조용히 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휘발유과 경유과 그런 시끄러운 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여기 있어요라고. 그리고 뭐 삐라 살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곧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네. 정말로 본인들의 그 내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면 정말 사형 곱하기 사형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계엄 터졌을 때 내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외환이다. 저는 이 드론 이야기가 터졌을 때 너무나 앞뒤가 잘 맞았기 때문에 외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네. 우리가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도 할 수 있고 뭐 저는 내란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권력 다툼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고 해요. 근데 외환의 이야기는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봅시다. 만약에 진짜로 이게 외환의 혐의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어. 북한이 반응을 했어. 자, 그 반응의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거기서 곡사포를 쏠지 핵미사일을 쏠지 우리가 뭐 그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진짜 나라를 아예 전쟁으로 끌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는 이것만큼은요 법리로 뭐 일반이적 혐의니 외환죄니 잘 성립이 안 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아니 드론을 보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들키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암호화 작업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이건 부분이라고 진짜 봐요.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수사 통해서 밝혀질 예, 부분이라고 예. 생각하고 저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웬만하면 이제 신중하게 그 말을 안 하는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그거는 이제 뭐 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잘 임해가지고 수사 받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무죄라고 생각하면 입증을 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질문에서 나왔던 것 같이 그 저는 지금 구속에 구속을 계속 더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정적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구속에 구속을 계속 더해가면서 연장을 하는 부분이 과연 옳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우리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실형을 받고 구속을 받다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즉각 보석 신청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네. 이거에 2심 공판 바로 앞둔 상황에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까지 보내가지고 송영길 그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멘트들을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다양성까지 막 얘기해가면서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보석을 풀어놓고선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하는 문제들이 과연 적절하게 국민들한테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었을 때 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도와줄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줄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옹호해줄 리도 만무한데 계속적으로 구속에 구속을 더하는 게 누구를 위한 구속인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수사대로 받고 재판은 재판대로 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한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안 생각이 드릴 수가 듭니다. 없는 게 구속에 구속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혐의가 계속 드러나는데 어떻게 기소를 안 해요?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저는 지금 있잖아요. 균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실형 판결을 받고 살고 있다 그냥 나온 거잖아요. 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대통령이 그 실형을 받고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축전을 보내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올바른 행태고 그게 납득할 수 있는 행태입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가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걸 네. 비판했을 것입니다. 근데 혐의의 크기가 좀 너무 다르진 않아요. 크게 여부를 떠나서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아니 이게 죄의 크고 낙구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의 처신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공판이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그 며칠인지 모르겠기 전에 이번 달에 하는데 그걸 앞두고 그게 어떠한 시그널이 보입니까? 사법부라던가 수사기관들한테 보여주는 시그널, 갓 취임한 대통령에 대한 그 시그널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이 며칠 남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판에도 안 나가잖아요. 수사도 안 받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사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수사대로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수사를 안 받고 공판에 안 나가면 네. 그 모든 재판의 섭리상 네. 그 피고인의 그러한 소위 말하는 진술 이런 그 자신들에 대한 방어권은 제한이 됩니다. 실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하고 안 나가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그걸로 인해서 불합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도 자기의 그런 몫이라고 저는 봐요. 요 그래서 얘기 여기 한 번만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먼저 재판에 충실히 나가라. 옛날에 이재명 야당 대표한테 했던 것처럼 충실해라. 조사 받아라. 저는 뭐 여기 그런 나와서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저는 하고 단 한 나가야 번도 돼요. 안 한 적이 없고 네. 이재명 대통령 계속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잘 받아서 여러분 최은경 이거 기자님. 이가영 네. 라이브 아닌데 왜 이렇게 화들이 나셨어? 심각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 내란 특검이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김건희 특검은 이 강제 구인에 2차례나 실패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내란 특검은 그 전까지 뭔가 좀 기대를 하는 바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그 피고인은 안 나가겠다. 난 출석 안 한다. 나 바빠 죽겠는데 뭘 부르고 있어.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과연 이거 구인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이제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화 안 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한 거야? 전혀 화 안 났어요. 전혀. 아 맞아. 저희가 저 이거 양파 껍질 채 잘 먹으면서 벌써 이만큼. 아니 나는 외환죄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외환죄 때문에 화 많이 나서. 좀, 네. 좀 우리 내려놓고 외환죄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제에 가끔 뭐 재밌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럼 우리 국민의힘 어떻게 장애 집회 한번 가봐요. 근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곧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겠죠. 내란 특검이 이제 어떻게 구인하게 될 것인가, 실제로 조사를 할 것인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또다시 이제 구인 관련한 실랑이가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신문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구인에 응하지 않고 이런 게 앞서 조영솔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의 사실은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포기해도 잃을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의 제가 보기엔 저는 현행범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서 이야기를 한들 이게 뭐 받아들여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갈 필요도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본인은 나갈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진실이 가려지잖아.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구인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여기는 해야죠. 여기는 네.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냥 네. 상황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고. 이제 뭐 이제 특검이나 이런 데서 구인하는 건 자신들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대로 방어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뭔 큰 난리가 난 것 같이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그 과정이 이게 목적과 수단이 다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그 외교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러한 과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크게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저는 드린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면회를 계속 신청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거절당했다고 장동혁 두 번이 대표 하셨던 걸로 알고 거절된 걸로 또 네, 보도가 장동혁 나왔었죠. 대표도 또 신청했는데 특검이 살렸죠. 특검이 그 수사했으니까 그래서 구치소에서 특검 수사 일정 있다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면회 거절한 거 아니에요. 특검이 장동혁 대표 살린 거예요. 그리고 밥 사야 되겠네. 거기도 밥 사야 되겠네. 갔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특검이 거절해 주니까 얼마나 갈 좋겠어요. 뻔했는데 지금. 그럼 갔으면 끝났어요. 큰일 났을 사실. 뻔했는데. 거기도 밥 사야 근데 되겠어요.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보석 신청을 했는데 방어권 보장하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병보석은요 목숨을 잃을 정도 생명이 위태위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보석 신청했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깜짝 놀란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거예요. 야 윤석열 전 대통령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힘들어진다.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일구서 일투적이 또 언론이 조명되면은 그 국민의힘의 모든 아젠다 주장하는 것들이 싹 다 그 어디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제발 보석 신청도 하지 말아주세요. 보석 신청돼도 기각돼 주세요. 이렇게 바라고 오히려 있을 것이다. 아니 저희 당 것 지지율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니, 지지율 걱정이 아니라.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대표는 보석 나와가지고 아니 콘서트까지 하시는 분인데. 아니, 제목 하나 다르죠. 송영길 건강이 콘서트. 죄송합니다. 송영길 대표 얘기까지 할 줄 몰랐어요. 아니 송영길 대표 진짜 보면 정말 막 활짝 웃어가면서 이분은 지금 뭐 실형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럼요. 내란법은 근데 아니니까. 구속에 이거는 범죄의 중요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비교할 대상은 좀 아닌 아니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네. 얘기라면 이미 네. 뭐 혐의가 뭐 확신된다면서 뭐 이렇게 방권 갖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아니 와서 또 증거인멸하고. 자, 증거인멸 할게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좀 속도를 내서 국힘 저 대구관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그래야겠네요. 그럼요. 우리 네. 심우정 검찰총장 조사는 잘 받았고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그 정부 여당에 대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에 여권의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광화문 집회 이후에 5년 8개월 만인데요. 요건 한번 현장을 그러니까 이 멘트들이 네. 뭐 물론 장애 집회니까 좀 더 세긴 하겠습니다만 예, 예. 센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볼륨을 미리 조금 낮추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전과가 몇 번인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듯한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 무효! 네, 장동혁 대표는 유행어 하나 나온 뭐 계속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네. 나랍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이 이게- 너무 아파. 듣는데 귀가 아니라 목이 아픈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뭐 전부 저런 분위기죠. 그 저 멘트에 이제 호응하는 분위기 그래요? 거고요. 이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랍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뭐 그렇게 뭐 짜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저는 이제 현장 다녀왔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당협위원장이다 보니까 제 위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냥 계속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정도로 촘촘하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그 동원된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동원된 분들은 딱 찍고 바로 다른 데로 해산을 하거든요. 그 출석 체크만 하고.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막 옆에 양 옆에서 막 계속. 그분들은 지금 현 정부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들 하세요? 그냥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럼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네. 좀 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해요. 아, 지금은 앉아서도 진짜 저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일반인들이거든요. 네. 일반인들이 계속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데 네.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건 일반인이 아니죠. 만남꾼처럼 막 일반인. 옆에서. 어떻게 알아요 일반인인지? 왜냐면 이게 그 직책이 있는 분들하고 확실하게 이 선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딱 이게 복장이나 이걸 보면 알아요. 아 그래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 뭐 산악 복장으로 오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건 뭐 거의 분명히 일반인인데 지금 제일 문제는 하여튼 지금 현직 대통령 재판 다시 받아라 이거예요? 그거 이제 촉발된 게 그거 같아요. 대법원장한테 이제 사퇴해라 이런 논란이 되면서 그 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나는 있다. 의심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작동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분노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요. 그거 없었어요. 그건 거의. 없어요. 아, 그건 윤어게인은 이번에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윤어게인이라는 팀들도 일부 있긴 한데 이 윤어게인 팀들이 윤석열을 외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뭘 제가 외칩니까? 지금까지 윤어게인을 봤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경우들은 많지 않았었어요. 그냥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윤석열이라기보다는 그 자유민주주의 쪽 가치들을 더 많이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 그러한 좀 국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강경한 목소리 그 일반적인 그 보수 지지층보다 그런 쪽이지 뭐 무조건 뭐 윤석열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윤어게인이 갖고 있는 게 윤석열 돌아와 이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께서 그때 그 제시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의 워딩들이 있거든요. 그런 워딩들을 갖다가 되새기고 뭐 좀 그걸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뭐 자유라던가 예를 들어서 자유죠 자유. 자유요? 자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대한민국에? 좀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삼권 지금 뭐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 그리고 뭐 이런 실제로 얘기죠? 뭐 네. 언론에 대해서도 뭐 실제로 뭐 네. 예. 뭐 언론 왜요? 어떻게? 토론이 얘기해도 돼요? 네. 그 궁금해요. 얘기해도 예를- 돼요. 왜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저 하지 나가서 마시고. 커피 한잔 하고 와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별도 프로 하나 아니야. 만들어주세요. 아니요 팝콘을 좀 아, 네. 주시든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2020년에 한번 봤잖아요. 황교안 그 전 대표가 장애 투쟁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알고 있잖아요. 그때 총선 폭망하고 황교안 대표 날아가고 이제 머리 깎고. 네, 진짜 그 엄청나게 정말 슬픈 표정으로 거기 끝까지 보지 않고 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인가? 어떤 저는 약간 계산이 좀 다를 있는 거라고는 건가? 보는데 우선 장동혁 대표 인선 보면은 그 이제 황교안 대표 때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온건파 쪽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 극우 패널이라고 하고 있는데 패널이라고? 인증 대변인 극우 패널이라고 하고 누구 있는데 패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대변인 굉장히 감 있으시네요. 굉장히 온건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대표와 관계없이 계속 대변인단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온건파 인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일 중요한 게 황교안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경험의 차이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선이고 뭐 정치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뭐 대변인 뭐 최고위원 그리고 당대표 그리고 실제로 사무총장 뭐 두루두루 이렇게 정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 때 같이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앞선다라는 느낌 많이 그래요?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 지지율을 보면서 충분히 그걸 고려하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 구구 패널이래요? 댓글은 그런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네. 이 얘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칭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구구 조용수.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 상명적이 장애 그렇지 않은 장애 투쟁을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전략 단위에서 네. 장애 투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장애 투쟁을 그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아젠다는 항상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중에서 무조건 첫 번째로 픽하는 게 뭐냐면 일단 국민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를 잡는 거예요. 야당 탄압. 그런데 네. 자 야당 탄압이란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안 그리고 추상적인데. 입법 독재. 그러니까
설명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예를 든다면 야당 저희가 2013년도에 했던 네. 장애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해라, 수사해라예요. 그러면 정부가 받으면 우린 집에 들어가는 거고 정부가 안 받으면 우리 계속 있는 거고. 야당 탄압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그렇죠. 이걸 그만둘 수 있는지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없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랑봉투법이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면 이것을 철회해라. 왜? 1, 2, 3, 4가 나오잖아요, 내용이. 근데 입법 독재라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경험상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는 알아서 하실 일이고 앞으로 계속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의 다 동감해요. 겉으로는 못하지만. 왜? 다시 말하지만 딱 아젠다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받고 동력이 받고 네네네. 지지율이 올라간다. 저희 갑자기 질문이 네. 그 대변인단에 계시잖아요. 네. 저희 당 논평 안 가요 문자로? 이게 대변인단 저한테 왜 가요? 근데 지난 대선 때 임명장은 왔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네. 그 민주당 논평도 대변인들한테 공유가 돼요. 네. 왜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평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젠다가 우리가 있다. 아젠다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걸 다 얘기했는데 그걸 우리 보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이 뭐예요? 탑픽이 뭐예요? 노란봉투법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애투쟁이 노란봉투법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야당을 갖다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네. 해산의 대상으로 보고 지금 접근. 그게 이제 넘버원이에요? 그럼요. 그 정책이나 아니면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장애투쟁을 왜 합니까? 장애투쟁은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향해서 중도층을 향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려면 그들이 공감한 아젠다를 가져와야죠. 그들에게 지금 야당 탄압이 과연 먹힐까요? 저는 많이 소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사법부의 압박이라든가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걸 던지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발언들이 그게 나옵니까? 지금 그 발언들이 안 나오잖아요. 뭔 발언 나왔어요? 지금 좀 전에 보셨잖아요. 대통령 하야.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가 앞에 서 있잖아요. 이게 공감을 얻어요? 저는 공감 얻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런 식의 장애투쟁은 정말로 효율성이 1도 없어요. 이런 거 하시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불편하다고 교통 불편한데 왜 하냐, 장사 안 된다 이렇게 욕만 먹어요. 아니 저 민주당일 때도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욕먹는 아니, 저 장애투쟁이에요. 궁금증은 뭐냐면 장애투쟁의 가장 큰 고민은 출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아젠다가 있으면 그걸 들어주는 뭐 척이라도 하면서 타협이 됐을 때 돌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뭘 어떻게 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느냐 국회로. 근데 지금 시작했는데 출구 전략을 벌써 생각하는. 아 나갈 이게 문제라고. 아니, 이게 왜냐면 나갈 때 준비를 해놓고 나와야죠. 나갈 때 뭘 준비를 해요? 나갈 때 진짜요? 준비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야당으로서 야당이 일단 나가고 보는 아니 거예요? 나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략은 민주당이 만들어줘야 돼. 민주당이 역할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 야당을 갖다가 그 협치의 대상으로 봐야지 그 출구 전략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뭘로 판단할 거예요? 야당을 우선- 정치적 대상으로 우선 본다. 정청래 대표부터 네. 당 대표의 말에 무게가 있잖아요. 네. 툭하면 심심하면 당 해산하래.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당이 자,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만났어요. 네. 그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가지고 네.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네. 합의해봅시다 네. 하고 나가서 그 다음날 바로 정청래 대표가 한 게 네. 야당 욕이에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욕 안 할게 이러면 돼요? 아니죠. 그럼. 그 예를 들어 뭐야 욕 안 할게 이러면 욕을 좋아. 안 할게 그는 이제 어린이들 달래는 그럼 방법이고 어떻게 해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이 외교 문제가 있으면 외교 TF를 먼저 하자고 제안을 하면 되는 것이고 노란봉투법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건 좋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이런 걸 열어놓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안과 우리 안을 갖다 절충안을 만들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그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버리고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시켜버리고 우리가 패스트트랙 하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래 이거 끝날 때까지만 해놓고 야 그다음 통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당의 말빨이 하나도 안 먹혀요. 그리고 야당이 말빨이 안 먹히면 할 수 있는 거 국회 내에서 말빨이 안 먹히면은 할 수 있는 건 나가는 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뭘 합니까? 입법 폭주라는 얘기하는 거는 간단해요. 야당의 이야기나 야당이 제안했던 정책을 받은 게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민주당이. 우리가 받아줬잖아요. 뭐요? 50억 그 대주주 양도세 그것도 받아주고. 아, 그거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게 안 좋으니까 대통령한테 먼저 건의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아니, 안 되지. 제가- 아니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당 아니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럼 분위기 안 좋은 걸 많이 발굴을 하세요. 그리고 아니 많이 얘기했는데 뭐 아까 장외투쟁에서는 논평 좀 보세요 제발. 이재명 제 대통령 논평부터라도 좀 아니 보세요. 이재명 그러면 대통령 요 질문 하나밖에 그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인데 죽겠네 나 진짜 이제- 말을 해도 안 듣고 죽겠네. 뭐야? 아니,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 하나만 네. 질문을 드리면 이제 김재섭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외투쟁, 장외투쟁을 할 때는 뭐 여론이 확실히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이라 그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내부 파악한 바로는 장외투쟁이 장기화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마 많이 해봐야 두세 번 정도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별로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지는 않는 목소리도 있는 제가 볼 것 때는 같아요. 출구 전략 제일 좋은 거는 내부에서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 거. 우천인 것 같아요. 아, 비가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우제해야 돼 지금부터. 비가 너무- 좀 내려라. 저번에 비 이제 좀 내려라. 국회에서 할 때 비화도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는 그 야당이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 실제로 이제 정부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면서 그리고 실제로 절대 다수당이잖아요. 절대 다수당이 좀 더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야가 정책을 가지고 저는 싸우는 모습이 저는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아니, 보여요. 저는 근데 네. 이게 그 무조건 이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이제 하나의 양보도 정책이 없이 이렇게 하면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거 소리 지르기밖에 아니,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 저 강성필 대변인 얘기가 상당히 설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야당이 원하는 게 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거나 말거나를 이제 확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당 탄압하지 마라 이거는 기준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어디까지를 하지 말라는 일단 건지. 우리 그 국회 내에서 법사위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요. 아, 그리고 두 야당 번째 간사 그리고 저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네. 그 지금까지의 룰이었잖아요. 그 각 당에서 이렇게 네. 하면은 네, 이제 일단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제 방송법이라든가 그렇게 한 20가지 늘어놓으면 뭐 그거 다 될 이것도 때까지 해달라는 아 그러니까 건데. 아니 다 될 때가 아니라 네.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당 대표가 이거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원내대표가 만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대변인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지난날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 만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저도 말 좀 할게요. 죽갔으니까. 많이 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도 만나주고 또 장동혁 대표도 만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주는데 뭐 소통을 안 한다 이런 건 거짓말이고 아니 또 방금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정청래 대표가 문제라고 해놓고 왜 무대 위에서 이재명 탄핵한다고 하냐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소한 거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최소한도로 윤석열 지금도 전 대통령이란 말은 꼭 붙여요. 김건희는 김건희 씨라고 하지만 그런데 최고위원한 사람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100일 좀 넘었는데 본인들은 탄핵당한 주제에 대통령 내려와라 대통령이라 안 부른다 이런 말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60%가 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10명 중에 6명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혹칭도 안 부른다는 거는 좀 내부적으로 좀 자제를 해야 돼요. 60%는 그 오늘자 조사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 저도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붙이니까 뭐 저한테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최고위원으로서 만약에 그렇게 그거는 뭐 그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뭐 제가 뭐라고 그게 대선 불복으로 말씀을 가 하고요. 연결되는 거라서.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오늘 끼어들기 되게 힘드네. 아니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잘 말 못했네. 저기 있어요. 저는 김재섭 의원 말이 굉장히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가지는 정말 깊은 우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 상태의 장애투쟁은 진짜 효과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장애투쟁 그러면 민주화운동 때 뭐 생각나십니까? 뭐 호원철폐, 독재타도 한마디로 와닿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어야지 장애투쟁이 먹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그런 거를 던진다면 저 같으면은 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공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중도층에 어느 정도 소구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차라리. 삼권 분립 유지하라, 뭐 사법부 압박 중단하라, 법치주의 수호하라 이게 맞거든요. 근데 법치주의 이야기 왜 못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안 해야 될 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윤석열 씨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법치주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저는 윤석열 씨를 끊어내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이 딜레마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 단독 보도 하나만. 최고님 말씀대로 저희 현수막 이번에 그래서 그거 겁니다. 자, 이거 단독 보도 장애투쟁 나왔어요? 하기 전에 네. 직전에도 그 집회한 어제 의원 채팅방에 이 야당 탄압 구호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도 그래서 하는데요. 아까 이제 네. 최고님 말씀 듣고 그거 저도 이제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네. 당내에서도 좀더 그런 얘기가 선명하게. 있구나.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시작하면서 또 0점이 조준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선명한 메시지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내일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출정식 같은 거니까. 예. 이 출정식이 이제 점점 더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아,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의 막말 대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네, 같더라고요. 좀 많이 갔는데 이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아,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 네.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 네. 이에 대해서 그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를 반박을 했습니다. 장동혁 애쓴다. 밥은 먹고 다니시나. 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에 어따 대고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로 뭐 서로 공방을 했습니다. 입에서 냄새 난다. 그냥 두 분 다 국민의 종복이 되어야죠. 그러기 때문에 좀 톤다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이렇게 갓버리게 되면은 거의 진짜 그 정말로 국가가 이제 분열이 돼서 회복 불가능 상태로 갈까봐 솔직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번에 한번 만나셨으니까 자주 만나셔서 그냥 소맥도 좀 드시고 아니면 뭐 치맥을 드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좀 허심탄회하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이벤트는 좀 여야 간에 필요하고 그러한 대승적 그러한 퍼포먼스 통해 가지고 해야 이러한 것들도 좀 정리가 되는 것이지. 당내 구성원들이 정청래 대표 만나서 좀 한번 치맥이라도 하시죠. 이런 분위기가 돼야 어쨌든 대표도 가서 뭐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양쪽 약간 그럼 뭐 누구든 먼저 제안을 하면 받든 안 받든 그럼 안 받은 사람이 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안을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요? 네. 저는 그냥 제가 한번 말은 해보겠지만 저는 뒤로 빼시네. 인증받으신 분이. 저 인증 패널이에요. 이런 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렵게 자리 마련해가지고 양 대표 만나서 선 넘게 만들었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할 때 그때 이제 뭐 노상원 수첩 얘기하면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했을 때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가 앞에서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과는 사실 사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논란을 더 부추기고 사과를 안 하니면 못한 거기 때문에 저는 송원석 그 원내대표님께서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만 좀 이게 누가 잘했냐 말했냐를 가지고 계속하면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야당하고 손도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한 것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사과를 해주시면 또 김병기 대표도 거기에 대해 입장 내면서 원내대표끼리라도 조금 만나서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장동혁 대표 최소한도 이런 건 좋았다고 봐요. 이렇게 대통령과 정청 대표 만나는데 아직 그 사람과는 악수하지 않는다고 하시길래 마늘과 쑥 먹었다. 이게 얼마나 유쾌하면서 유머러스하면서 이게 우회적으로 뜨끔한 소리 하는 겁니까? 이런 게 세련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만남 이후에 제가 장동혁 대표 되게 칭찬했어요. 제가 언론에서도.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도 대통령도 상당히 유연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정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를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여유와 위트,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면 참 좋은데 네. 지금 너무 센 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언어의 예술은 돌려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설적 화법을 쓰게 되면은 이게 출구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감정 싸움이 돼 버려가지고. 대한민국 제일 야당과 여당 대표의 말이에요. 지금 정치인은 말로 품격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 어디 그냥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 계신 아저씨들이나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고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게 너무 품격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는데 이거 진짜 당에서요. 정말 부대변인급이나 부대변 여기 계시구나. 지금 나를 하실 만한 급이나 할 만한. 저는 수석 최고다 보니까 이거 최고님이 너무하셨네. 사과하시죠. 이건 사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당 대표도 AI 사진 만든 게 이렇게 뭐 아주 AI 사진을 아니, 만들어서 갑자기 저희가 왜 그런 걸 여기 조롱의 대표를 의미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정도의 단어 수준을 제가 여태껏 정치하면서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없어요. 근데 듣고 이런 있었어요. 정도 말했으면 진짜로 네? 국회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었을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을 것 아니 같아요. 품격 없는 권력은 독재로 흘러요. 품격이 있어야지 역사에 남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예. 근데 야당 잘 대표가 아시겠죠. 네. 야당 대표가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야당 대표가 가장 존재감이 빛나는 장면은 두 장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때고 두 번째가 장외투쟁 나가서 연단에 섰을 때 당원과 지지자가 환호해 줄 때 그 두 가지가 가장 존재감이 부각됩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뭐 이런 야당 입법 복제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내에서 본인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 특히나 중도층은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저는 간 측면이 많다. 근데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잖아요. 문자 이제 쏟아집니다. 대표님 훌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게 제일 그런 거예요. 걱정인데. 아니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그 관심법은 쓰지 마시고요. 그건 그 실제로 당내 요구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지. 당내 아니 이미 당 대표가 됐는데 무슨 당내 입지가 필요해요? 이미 당 대표로 선출이 아직 되는데 모르시구나. 그렇게 되면 뭐 정청래 네. 대표는 뭐 당내 입지가 있습니까? 이런 센 발언들이 똑같은 거죠.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자제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하시는 분들도 시원하다고 막 문자 보내 또 그 각 지지하는 뭐 유튜브들도 있잖아요 채널들 그런 데서도 막 막 발언 보셨냐고 이러면서 그죠. 이 정도 결기와 뭐가 있으니까 혹은 뭐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해주니까 진짜 당 대표 같은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건 뭐 정청래 대표도 그러기 때문에 아니, 워딩이 그 점점 얘기예요. 세지는 거고. 양당이 다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네. 일반적인 이제 다수의 지지층에게 저는 양쪽 다 0점이 맞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초기고 어떻게 보면 초기라 지금- 그래요? 초기라 이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요? 지금 왜냐면 그 첫 시작 자체가 감정이 안 좋은 채로 지금 양쪽의 대표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철되는 게 결국에 전 정치의 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집단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좀 지켜보시죠. 저는 상당히 우려가 근데 돼요. 저는 완전히 저도 반대로 우려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돼요. 예. 왜냐면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서로가 전혀 다른 것만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확증 편향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골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센 발언이 나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는 좀 자제하자라는 내부의 목소리는 수박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더 나아가는 거고 지금 그 결과가 저는 정청래, 장동혁이란 두 당대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중간에 누군가는 이런 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고 사실은 이런 거를 예전에는 중진이란 분들이 해왔었죠. 예전에 양당의 어느 정도 어른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도 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요. 단번 공천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실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뭐 국민을 보고 간다고 하지만 그 국민이 대부분은 그냥 강성 지지자들을 보고 간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다가 진짜 나라 투족나는 거 아닌가 걱정은 좀 많이 되는데 뭐 저도 당원 가입 가시죠. 누구요? 당원 가입. 할 얘기는 해야죠. 한국 국민의힘. 네. 네. 거기 뭐 중요한 얘기긴 하니까. 네, 요, 중요합니다. 요 앞에 하나 더 갈게요. 또 그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 이거 이제 근거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본질은 대선 개입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만났다는 것에 대한 추가 근거를 낼 수는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시도를 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난 5월에 처음 의혹을 공개했던 서영교 의원이 내가 아니라
그 유튜브에게 상황을 물어봐라. 그리고 제보자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과거 나는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에서는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영교 의원 혼자 지금 동동 외롭게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니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가세현이나 이런 유튜브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 무슨 여배우랑 뭐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 수사받으라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본질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개입이라고 본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더 내놓으셔야죠. 만난 거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전원의 전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요. 그럴 거면 유튜브한테 배지 주세요. 뭐하러 그럽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그러네. 반전시켜봐요. 아니 나 뭐.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저는 뭐 그냥 쉬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의심을 하는 사람도 네. 좀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내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이게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지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당도 필요한 조치가 사과해야 있다면 되고.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심 받는 자도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그냥 평범한 단 한 번도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적이 없는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야말로 그 자체로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유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너무 있어요. 수상한 정황이 많다. 이건 수상한 정도가 아니라 결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게 그렇기 있죠?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아니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서울 고검으로 가는 이 과정들 또 그 전에 전원 합의체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그 얘기 갔던 많이 기간 뭐 이런 나왔었죠. 거니까 더 이상 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도 지기현 판사가 수십 년간 있었던 것을 바꿨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원상복구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 입장을 말했어야죠. 왜 이거는 이렇게 됐고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복귀된 건 이런 거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갑자기 조금 궁금한 게 네. 그 지금 그 대법원장이 그 이재명 재판 중단된 거에 이재명 대한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된 거에 대한 네. 가끔가다 놓칠 수도 있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네, 대한 네, 네. 재판 중단된 거에 대해서 네. 그 발언한 게 있나요? 없죠. 누가요? 재판 대법원장이. 중단에 대해서. 네네. 재판 중단에 중단 건에 대해서요? 대해서 대법원장이 설명을 해야 아니, 하느냐? 아니 한 적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들어본 적이 들은 바가 없죠. 없습니다. 들은 바가 예, 없죠. 예, 예. 이게 뭐냐면 그 우리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 관련되어 있는 걸 갖다가 대법원장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편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조차도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언이라던가 그러한 이제 행위들을 가지고 여당이 야당의 모든 걸 갖다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저격을 하는 건 맞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증거와 그리고 내용들을 제시해야지 정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논리로 가게 되면은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서영교라던가 이런 서영교 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오늘 2시인가? 경찰에 고발되잖아요. 경찰에 이제 고발된다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다면 그리고 고발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해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후속 조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카더라로 이렇게 3건의 한 축을 갖다가 함부로 흔드는 거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궁금한 것이 그럼 민주당이 일단 지금 뭐 제보자를 추가로 발굴한다거나 이 상황을 더 파악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네. 그런 전략은 있는 것인가가 궁금해요. 일단 저희는 이 회동설부터 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시는 건 아니에요. 목이 막히신. 목이 막히신. 네. 우리라도 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소영교 의원이 책임감 있는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네, 그럴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목 상태가 속 좋지 않으시니까 요 정도 듣고요. 발언 기회를 강제로 제한당하셨어. 통일교 관련해서만 짧게 좀 정리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오늘 참어머니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네. 열립니다. 아마 열린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학자 총재 영장 청구 혐의는 4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다 아시다시피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준 것, 플러스 넥타이 준 것, 세뱃돈 준 것, 플러스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게 보석 준 것 등등등이 다 혐의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한학자 총재뿐만 아니라 이 정원주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있잖아요. 아, 여기도 최측근. 네, 최측근 또 같이 지금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서 두 사람이 같이. 네, 오늘 네. 영장 실질 심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특검 검사가 9명이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총력전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제일 좀 이슈가 되는 게 국민의힘 당원 이제 몇 명 들어갔냐 이거잖아요. 네.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 11만 명이 국민의힘 500만 명 당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의 120만 명 교인 명부하고 비교했을 때 교차가 있다는 네, 거죠. 이제 11만 명 정도가 겹쳤다고는 하는데, 이제 곧 전당대회가 있었던 시기에 당원 가입이 몇 명이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통일교 교도가 들어왔는지는 더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10,000명의 뭐 신도를 입당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가지고 전 논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짜치는데. 그래요? 왜냐면 그 이제 뭐 집단으로 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공격들을 하게 되면 네. 김어준 방송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박찬대 이제 후보가 이제 붙었을 때 그때 김어준 이제 방송 김어준 팀이라는 쪽에서 확실하게 어느 쪽 한쪽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쪽에 있는 당원들은 더 많이 개입을 해서 여기에 관여를 했겠죠. 그리고 10,000명이라는 숫자가 그 이제 정당 생활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당협으로 치면 한 3개 정도? 2-3개 정도의 그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도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오간 부분이 있다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 쟁점까지도 너무 과도대표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있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뭐 내는 이제 논리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의 한 10%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통일교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인 게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도 응단 논리적으로 통계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는 부분들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게 어떻게든지 유착 관계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들은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거꾸로 야 김어준과 정청래의 유착 관계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정치가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오가고 거기서 어떠한 이해관계들이 있었는지를 갖다 근데 살펴야 그 되는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뭐 이봉규 씨가 만명으로 솔직히 전대에 영향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봉규 씨가 예를 들어 야 우리 이번엔 저 장동혁으로 한번 갑시다. 이 장동혁 훨씬 우리 당에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0,000명 들어가는 거 그거를 문제 삼긴 좀 어려운데. 아니 근데 그것보다도 네. 지금 조금 우리 대변인께서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영향을 네. 미쳤냐 안 미쳤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방금 따진다고 전에 질문이 그거라 한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선거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후보가 나중에 낙선하면은 다 무죄 판결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500만 명 중에서 통일교 교인이 11만 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1만 명, 12만 명 중에서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명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나는 통일교 교인이면서 국민의힘이 좋아하고 문제 없는 거고. 없는 거고. 네. 근데 조직적으로 뭐 어떤 의도를 가진 분의 어떤 권유, 압력에 의해서 만약에 당원 가입을 했다고 하면 그 당원 가입된 사람이 그 이후에 뭐 투표를 했든 안 했든 그 자체만으로 정당법 위반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당비 대납이 있었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과 뭐 정청래와 뭐 이런 사람들의 혐의가 있다면 고발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는 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혐의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문자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걸 가지고 수사하고 얘기하는 것을 짜치다라고 하면은 아니 되게 이건 좀 되게 잘못된 것 중요한 같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자그마한 문제라도 그게 큰 문제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왜 재판 안 받고 법까지 바꾸려고 했습니까? 근데 저는- A를 얘기할 때 아니, 우리가 A를 얘기해야지 아니 A가 B, 아니라 C를 아니, 늘어놓으면 A가 안 A, B, 돼요, C가 대화가. 아니라 네. 저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과 그걸 갖다가 민주당에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을 갖다 얘기한 거고 근데 지금- 정말 이 부분은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똑같다고 봅니다. 이 방송 나와서 저는 네. 한결같이 했던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다 엄중하게 똑같은 잣대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대변인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A, B, C 다른 얘기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벌어진 이 국민의힘 안에서 혐의 자 들어보세요. 일단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잘못이 없다.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무죄다. 이러해서 오해받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주셔야지 갑자기 이재명 얘기 꺼내고 김어준 얘기 꺼내고 정청래 얘기 꺼내면 공감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아니, 이게 우리는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이렇지 결과가 않다라는 나온 게 얘기예요. 없잖아요.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우리가 유죄다 무죄다를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확실한 증거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추정해서 유죄로 규정을 해놓고 논의하는 것 그리고 무죄로 규정해놓고 위험할 논의하는 수 거 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난 거잖아요. 재판부에 의해서.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봐요. 뭐냐면은 통일교인이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통일교에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당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중간에 금전이 오가고 뭔가 안 좋은 부적절한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게 지금 수사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강압적인 자신의 자유의사와 반하는 식의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이건 수사를 안 할 수 없고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소개만 좀 해드리자면 대왕고래 그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는 경제성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동해 가스전에 대해서는 뭐 유수의 또 해외 기업들이 그러니까 대왕고래 말고 다른 쪽으로는 아마 참여를 좀 하는 걸로 아마 결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는 아쉽네요. 왜 저를 보세요? 대왕구라였죠, 대왕구라. 1200억 날아갔어요. 아니 12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비용이 그렇군요.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 이게 아, 왜냐면은 맞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네. 이거는 화제를 돌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 짐 챙기고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화제를 돌리려고 그랬고 어디서 무슨 1인 기업 데려다가 그렇죠. 뭐 우리가 무슨 산유국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국민들한테 던지고 국민을 기망한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 추임새 넣지 마세요. 1200억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아, 그때 주식시장도 그래서 관련주들 막 뛰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도 얼마나 그 1인 기업 저 어마어마한 반론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네. 그래요? 메일로 나중에 보내주세요. 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하여튼 뭐 문자로 드릴게요. 문자로. 그때 주식 투자하신 분들 지금 잠 못 주무실 텐데 이렇게 잠 못 주무신 분들의 수면 리듬을 찾아주는 100% 식물성 멜라토닌 벨라잇이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이죠. 이 멜라토닌 국내 최초로 적포도에서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멜라토닌 부작용이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멜라토닌 말고 다른 성분들도 좀 있죠, 이게? 네, 신경 안정을 돕는 태아닌, 마그네슘, 트립토판, 비타민 B 4종 배합. 그리고 타트체리, 기분 안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 감태 추출. 뭐 억지로 합니까? 아니요, 샤프란 암술까지. 이게 전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네. 우리가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된 성분으로 네. 이거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주무실 몸에 수 겁나게 있도록. 좋다 이 말씀이 하시고 싶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잠을 잘 잘 수 있다. 예, 잠자는데 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있어요. 예. 저 어제 잠 못 들어가지고.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다면 술 안 먹고 이거 먹을 걸. 아. 그 술로 그냥 지금까지 네. 다 주무신 거 아니에요? 술로 주무셨다고요? 술 먹고 자는데 벨라. 저희가 원래 항상 이제 뭔가를 여러분 사시라고 할 때 직접 먹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진짜 졸려요, 이거를 먹으면. 그래가지고 운전하다 졸까봐. 운전하기 전에 절대 드시지 말라. 그 정도예요. 네, 진짜예요. 최 기자님 또 다 드셔보시는구나. 제가 진짜 잠 못 자는 게 원래 지금 수면 장인이었다가 완전 수면 장애인이 돼가지고 이거 엄청 찾아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석 연휴 앞두고 장르만 구독자를 위한 왕창 다드림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전용 링크로 구매하시면 2+1 증정,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 적어주시면 추가 7일분을 더 증정, 또 6개월치 구매 시 뭘 이렇게 자꾸 줘. 8% 추가 할인 9월 29일까지 요 이벤트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재고 소진 시에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얼른 신청하시고요. 해외여행 가실 때 특히 시차 적응 잘 안 되시는, 왜냐면 여행 이번에 또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거 드시면 진짜 효과가 좋다고. 네.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조영술 대변님 그 방송 시작 전에 이거 하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재워버리려고요? 재워버리게. 아니 그게 말이죠. 이게 안 되는데. 네.
자, 근데 그게 댓글 분위기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니, 국민의힘도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